나는 일에 미쳐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엄마로서의 내 모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루이를 잘 키웠거든요. 내가 옛날부터 했던 말이잖아. 자기가 바람 펴서 이혼해도 내가 양육권은 주겠다고 했잖아. 오늘 같은 날이 제일 난감스러워. 워킹맘으로서 아침에 루이가 학교를 안 간다고 할 때 그냥 가기 싫어가 아니라 얘가 감기 증상이 있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 근데 오늘 내가 지금 11시에 서울에서 약속이 있단 말이야. 정말 아프면 안 보내겠는데 또 그치. 그 정도는 아닌 거지. 열도 안 나고 그냥 컨디션이 다운인 거야. 학교를 갈래? 아니면 학원을 안 갈래? 이렇게 그럼 학교는 가고 학원은 안 갈게. 그래 가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응.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 뭐?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일할 시간을 약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 생각에는 그냥 정말 실질적인 방법 있잖아. 뭐 시간을 시각화해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삶의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 사실 일하는 엄마가 되려면은. 근데 몇 가지 내가 일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두기 위해서 약간 전략을 잘 짠 건 있었더라고. 우선 첫 번째는 아기를 낳았을 때 내가 산후우울증이 왔잖아. 애기 한 50일 정도 있을 때 자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뭘 했냐면 처음으로 자기한테 루이를 맡겨놓고 목욕탕에 갔어. 기억난다. 기억나지? 어. 내가 목욕 좋아하잖아. 막 따뜻한데 뭉 지지고. 근데 그때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기 한 이제 30분 전부터 자기한테 막 연락이 왔어. 루이가 이게 지금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엘리베이터 탔을 때부터 막 루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하더라고. 집에 갔는데 막 애기가 울고 있어.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애를 두고 나가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어차피 나도 애 못 보는 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처음인 거 마찬가지고 자기도 처음인 거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아빠도 아이를 잘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줘야겠다라고 난 생각을 했어. 남편이 아이를 능숙하게 볼 수 있을 만큼 내가 기회를 주고 남편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남편을 못 믿어해. 내가 시키느니 내가 하지. 아빠랑 이제 루이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둘이 가는 거였잖아. 자기 없이 가는. 나 없이. 근데 그 가기 전에도 사실은 엄청 불안해. 애를 어떻게 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당연히 있지. 다음 달에 해외에 또한 2주간 나가 있어야 되잖아, 일 때문에. 루이야, 엄마가 11월에 없다. 근데 이제 나는 또 막, 안 돼, 엄마, 나 엄마 있어야 돼. 약간 이런 반응을 내가 기대했거든? 근데 갑자기 루이가 자기가 미리 얘기했나 보지? 나 알아, 엄마. 딱 이러고 끝나는 거야. 양육의 그 권한을 이렇게 적절히 나눈 것이 우선은 내가 워킹맘으로서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거지. 두 번째는 사실 워킹맘에게 최고의 보육기관은 아이들 교육기관이야. 우선은 어린이집을 나는 루이를 진짜 일찍 보냈잖아. 13개월에 바로 보냈어. 그 전에는 애를 데리고 출퇴근을 했고 내가 차를 사야지 하면은 내가 사고 싶은 차만 길거리에 보인다고 하잖아. 근데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만 들리냐면은 어린이집 학대 뉴스만 엄청 들려. 우리 아이도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 선생님이랑 나 사이에 오해가 있을 법한 거를 만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약간 마음속으로 의심이 되거나 궁금한 것들 있잖아. 그러면은 그 우리끼리 하는 용어가 있거든. 빙그레 라고. 좀 순화한 표현 없나? 이거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어. 나도 이런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웃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라는 어떤 하나의 표현이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의심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그걸 확실히 하는 편을 선택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루이가 한 2돌 전이었는데 집에 와서 떼찌떼찌라는 말을 쓰는 거야. 막대기로 이렇게 바닥을 하면서 떼찌떼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떼찌떼찌란 표현을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그런 책을 읽었던 적이 없는데 루이가 계속 와가지고 떼찌떼찌라니까 나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제 정황은 없고 의심만 하니까 그냥 넘어간 엄마들 있단 말이야. 나는 그걸 그냥 다 물어봐. 루이가 집에 와서 떼찌떼찌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치원에서 뭐 그런 표현을 하나요? 이렇게 나는 그냥 물어봐.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아니면은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하면은 나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속이 후련하고 혹은 뭔가 그런 상황이 있다 한들 선생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잖아.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그 다음에 선생님을 되게 존중하려고 많이 노력했어.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정말 나는 인간적으로 되게 존중했어. 너무 좋은 분이었어. 그냥 정말 어린이집 엄마라고 불렀어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 유치원 때부터 나는 그냥 무조건 다 사립을 선택했어. 이유는 하나야. 늦게까지 애를 봐주니까. 거기에서 또 계산을 해야 돼. 뭐냐면은 국공립 유치원은 유치원비가 저렴하잖아. 대신 일찍 끝나고 방학이 길어. 내가 버는 돈이랑 아이의 그 사교육비 그걸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보는 게 더 가게 경제에 합리적일지 아니면 아이를 보내고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는 게 합리적일지. 그러니까 원래 교육계획 유치원이 5살 때부터잖아요. 근데 루이는 4살 때부터 루이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거기는 몇 시에 끝나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4시에 끝나고 만약에 그 뒤에 방과후를 붙이면은 5시에 끝나죠. 지금 초등학교도 그러면은 사립학교죠. 사립초등학교여서 루이는 지금 4시에 끝나고요.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 난 루이를 4살 때부터 이제 어린이집에서 빼가지고 이제 그냥 사교육 기관에 보냈잖아. 이제 영유는 그냥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 곳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난 되게 느낀 게 되게 놀랐던 게 우리나라가 이 아동 그 보호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구나. 이제 루이가 4살인데 그 전산에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이인 거잖아, 얘는.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야. 루이가 기관을 어디 다니냐는 거야. 그래서 루이는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 그랬다. 근데 실사를 나오겠다는 거야. 나라에서? 나라에서. 그래서 만약에 실사 거부를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된대. 사실은 초등 입학에 대한 준비를 되게 일찍 시작했지. 루이가 보내는 학교는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에 입학을 하면은 초등학교까지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학교였어. 사립초는 사실 어떤 방식으로 뽑아요? 추첨이잖아. 그 운이란 말이야, 운. 근데 이 학교는 유일하게 노력으로 보낼 수 있는 학교야. 뭐냐면 입학 전형이라는 걸 하면. 근데 그 입학 전형이 1년이 걸리는 전형인데 저희는 이제 루이를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 그러니까 5세 때부터 입학 전형을 했고 6, 7세 유치원 가정에 이제 보낸 거지. 근데 문제는 그 5세 때 입학 전형을 하려면 또 뭔가 조건이 필요해서 3세 때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되게 사실은 정말 생각이 없이 사는데 유일하게 인생에서 하나 계획을 세웠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참 그런 것 같아. 여자가 일을 하려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 3번째가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 워킹맘한테는. 아이와의 애착 형성이야. 엄마가 일할 수 있는 팔알이야, 팔알. 나는 일에 미쳐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엄마로서의 내 모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 제가 정말 루이를 잘 키웠거든요. 내가 옛날부터 했던 말이잖아, 이거잖아. 자기가 바람 펴서 이혼해도 내가 양육권은 주겠다고 했잖아. 손 탄다고 애 안아주지 말라 그러고 애 우는 거에 바로바로 반응하지 말라고 막 버릇 나빠진다고 막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다?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애가 낯선 땅에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 그리고 애가 의사소통을 못해서 우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어린 아이가 불안할 때 엄마가 그 옆을 지켜주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 루이를 정말 많이 안아주고 그다음에 루이한테 항상 관심을 엄마가 주고 있다는 걸 진짜 많이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일례로 뭐냐면 난 루이가 키즈 카페를 가잖아. 그럼 루이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100이면 100 엄마가 너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 항상 우리 엄마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안도감이 내가 어디서 뭘 해도 그다음에 엄마가 나랑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그 심리를 기저에 깔아주더라고. 엄마가 어디를 나가고 외출하고 일하는 것에 있어서 루이는 울거나 떼쓰거나 엄마 안 돼 가지 말 한 적이 없어. 한 가지 내가 확실했던 건 뭐냐면 그 돌아오는 귀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약속한 거를 진짜 100%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루이한테 사전에 다 얘기하고. 근데 이런 말은 되게 조심스럽긴 해. 왜냐면 아이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질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 근데 내가 봐도 루이는 정말 무던한 애야.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나한테는 내가 일할 수 있게 된 정말 좋은 타고난 운 중에 하나인 거지 사실은. 근데 그 운 플러스 나는 이런 노력도 했다라는 거를 좀 공유하고 싶었어. 어린이집에 처음 보낼 때나 애기 맡기고 나올 때 그 애기 울음소리 들리잖아. 맞아. 그럼 막 창문으로 진짜. 가서 보고만 어떻게 이겨냈어? 그 감정적인 거를 안 이겨냈어. 울면서 일했어. 최근에 김병훈 선생님 그 얘기 하더라고. 둘 중에 하나를 정하면 된대. 전업이냐 워킹이냐는 뭐냐면 집에서 울지 밖에서 울지를 정하는 거래. 그러니까 어디서 울지만 정하래. 너무 공감되는 거야. 그냥 울면서 일하는 거야. 왜냐면 전업을 선택한다 한들 당연히 전업맘으로서의 고충은 더 할걸?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너무 개인적이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걸로 어떤 분들은 좀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기도 한 거야. 어제도 내가 커피챗을 했어.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한 5년 정도 지켜봤대.
근데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연미술은 뭔가 성장의 과정이 막 그렇게 그냥 막 계속 통통통통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아, 저 여자니까 됐겠지. 막 이렇게 하는 생각들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런 세팅이 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게 나를 자책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아, 연미술은 저런 또 운 좋은 상황까지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위안이 안 되려나? 그거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남편을 꼭 육아의 동지로 만드십시오.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난 요새 그거 더 많이 느껴. 일을 하면 할수록 가정이 단단해야 일이 정말 잘 된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은 네,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맨날 끝이 희마리가 없어. 안녕.